안녕하세요. 생활 속 세금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드릴 친절한 세무사 안태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24년도 1월이 되었으니까 가장 궁금해하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누가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상자라면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5월 달에 한 번에 다 세금 신고를 하게 된다면 세무행정상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너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란 걸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가름하자라는 개념으로 하는 게 연말정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근로소득자다,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는 연말정산 대상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6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연말 기준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내가 6월이든 7월이든 12월이 되기 전에 중도에 퇴사했다면 나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퇴사를 6월 달에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각종 공제를 넣어서 신고를 하시면 그게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인 같은 경우에는 나와 만약에 아내가 이제 둘 다 근로자다,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근데 자녀가 한 명이다 라고 하면 이 자녀를 남편 쪽에서도 받고 아내 쪽에서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세무사님,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두 분 중 누가 더 돈을 많이 버시나요?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분한테 공제를 더 많이 넣는 게 세율이 이제 높게 산정되더라도 세금 자체가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누구한테 넣을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나이가 있고 내 동생이 있으면 누구한테 공제를 넣을 거냐? 동생이 나보다 연봉이 높네? 그러면 동생 쪽으로 공제를 넣는 게 한 가정으로 따졌을 때 세금을 조금 덜 부담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어찌 되었든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적용받습니다. 그럼 소득세율인데, 소득세율은 현행 지금 세법은 6%부터 45%까지 초과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1,500만 원까지는 6%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 1,500만 원을 넘고 5천만 원 안 되는 그 금액까지는 15%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1억이다 라고 하면 그 5천만 원 넘고 8,800 안 되는 때까지는 24% 적용을 받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이 더 적은 분한테 공제를 넣어버리면은 이 구간이 확 계속 줄어드는 건데, 그럼 소득 많은 분은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득이 많은 분한테 기본 공제를 좀 많이 몰아주는 게 한 가정에서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요즘은 현금을 잘 안 쓰니까 카드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간혹 세무사님, 체크카드 많이 쓰는 게 좋나요? 신용카드 많이 쓰는 게 좋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내 총 급여액,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세전 연봉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세전 연봉액의 25% 이상은 일단 무조건 뭘 쓰셔야 돼요.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세무사님, 신용카드가 더 유리한가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자, 일단은 요 구조를 살짝만 말씀드리면 25% 이상 썼어요. 그럼 쓴 금액에서 그 총 금액이 체크카드 얼마, 신용카드 얼마, 현금 영수증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체크카드 쓴 금액은 거기에 30%를 공제를 해주고요.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15%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요 내용만 보면 당연히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게 유리하겠죠. 저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연말정산을 다 끝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월세 낸 것들도 있고, 월세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월세 낸 것들도 있고, 기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누락을 했다. 근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다. 그럼 이거는 없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 타임에서 잠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은 여러분들이 5월 달에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1월이나 2월 달에 미리 해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누락한 게 있다라고 하면 올해, 그러니까 23년도 기속부는 24년 5월 달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서 다시 공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으면 뭔가 다른 다짐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세금은 새해에 상반기에 많이 납부나 환급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연말정산을 어떤 걸 챙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내가 다니는 회사의 담당자한테 그 자료를 누락 없이 전달해서 내 연말정산이 제대로 반영돼 가지고 환급을 받는 걸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